안녕하십니까. 질환별 관리 13번째 체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체했다라는 얘기들을 수기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 또는 고객 관리할 때 물어봅니다. 소화는 잘 되십니까? 라는 걸 여쭤봅니다. 우리 임상에서 제일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소화인데요. 사실 소화 과정이 저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쪽 수기 계통은요, 소화보다는 배설 쪽으로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음식물을 결국 들어가야지 배설이 되기 때문에 고객을 보자마자 소화 잘 되십니까? 라고 시작을 해서 결국 나중에는 화장실 잘 가십니까? 라고 말을 맺게 되죠. 문진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화두가 식사를 잘 하십니까? 하루에 3끼 다 드십니까? 드신다면 뭐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쵸? 밥을 잘 드십니까? 아니면 다른 류의 고기 종류로 그 허기를 채우십니까? 라는 걸 여쭤봅니다. 그 뒤에 제기되는 것이 이제 장애 문제로서 배설 관계로 설명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숙이라는 거는 장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하나의 패턴의 테크닉인데, 많은 문제를 첫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 소화는 잘 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분명히 소화 계통을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배설 계통을 물어보기 위한 과정에서 소화가 잘 되십니까? 라고 먼저 물어봤더니 이분이 소화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그 화장실 잘 가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는 잘 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고객이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술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과 연관되어 있어서 소화가 연관되는 하나의 큰 줄기의 흐름을 먼저 3가지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각 위장과 연결되는 배수혈이 흉추 12번입니다. 팔꿈치가 끝나는 요 자리, 여기가 흉추 12번입니다. 흉추 12번인 배수혈을 자극을 줍니다. 자, 두 번째, 위장의 모혈인 중脘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脘은 어디냐면 명치에서부터 배꼽의 중간을 위장의 모혈이라고 작업합니다. 그래서 위장을 자극을 주기도 하죠. 자, 하나 더 추가를 해볼까요? 세 번째는요, 흉추 5번에서부터 9번을 대내장신경줄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장기의 어떤 그 중요한 뿌리처럼 모여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흉추 12번이 여기고요. 흉추 5번과 9번 저 위인데, 저희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체하면 저 위를 두들기죠. 흉추 5번과 9번에 집중을 합니다. 요 포인트가 치료에 어쩌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한의사 선생님들은 이곳에 부항을 떠주시기도 하죠. 네 번째는 전체적인 신경을 지배하는 뇌신경, 미주신경. 뇌신경 10번, 미주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야 됩니다. 전반적인 미주신경의 흐름에 부교감적 요소를 가지고 장기들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주신경을 풀기 위해서는 후두골 쪽부터 해서 흉쇄돌근 사각근을 통해서 흘러가는 미주신경의 흐름, 사실 심리적인 요소도 같이 연관되는 하나의 포인트죠. 과긴장되어 있거나 정신적인 요소를 우리가 머릿속에다 집어넣게 되면 일단은 우리 장부들은 거의 소통이 안 되죠. 왜? 장기는 피가 몰려와야 되죠. 자, 소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한번 2가지로 봅시다. 하나는 위장으로 피가 들어가지 못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장기로 혈액이 몰려서 내려가서 위장의 기능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의 문제. 두 번째는 들어갔던 피가 움직이지 못하고 갇혀가지고 멈춰있는 책기의 현상. 이 2가지가 일단 우리 몸에서 해결해 줘야 될 상황이죠. 고객은요, 항상 이 상황이든 한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라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예민한지, 아니면 체질적으로 소음인 같은 체질을 가졌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위장 자체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혈액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벗어나지 못하니까 얼굴이 창백하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그런 현상이 오는지 얘네들도 하나하나의 역할론조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일단은 강제로 위장을 움직여 주는 게 중요하죠. 또는 위장에 몰려있던 피를 강제로 움직여 주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 채기가 있으면 배를 문질러 주면서 손을 치면서 묶어서 실로 손끝을 바늘로 따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장에 몰렸던 혈액을 겉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위장의 소통을 시켰던 하나의 치유 과정이죠. 우리는 수기적 관점에서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횡격막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횡격막에는 내장기가 같이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횡격막의 움직임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슴이 답답하면 배로 숨을 쉬지 않고 숨이 짧아지고 가슴 흉식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복식호흡을 유도하게 되면 장부가 움직이면서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전체적 소화력과 모동의 소통이 되죠. 횡격막을 움직이게 하려고 했더니 횡격막의 뿌리가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입니다. 이 횡격막을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요. 수건을 말아서 목에다 빼서 C자 커브의 목을 만들어주고 첫 번째, 두 번째 배에다가 손을 대고 인위적으로 호흡을 복식호흡을 유도시켜야 됩니다. 복식호흡이 잘 안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바쁘게 뛰어다녀야 되고 빨리 대답해야 되고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느긋한 느림의 미학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느림의 미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흉식호흡을 움직이게 되고 현대사회는 복식호흡을 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흉식호흡을 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누워있는 그 상황에서는 흉식호흡을 유도시켜야 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게 한 상태로 입으로 숨 뱉고 후. 자, 최소한 10회 이상의 복식호흡을 유도시켜서 이 복식호흡을 통해서 이제 횡격막을 통한 내장기가 움직이면서 혈액이 몰려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양손 끝으로 중하는 자극을 주고 또는 위장이 그 라인인 선을 쫓아서 내려가고 명치에서부터 배꼽까지 선을 일직선상으로 또 내려서 끌어내려가고 그 다음에 횡격막에 손을 놓고 횡격막이 움직일 수 있도록 상황을 연출시키고 좀 더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비세랄 매니플레이션 계통의 내장기 도수요법을 통해서 위장과 비장과 또 간의 움직임을 소통을 시키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채기라는 것은 수기요법에서 하나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을 문진하는 과정에서 채기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질문했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또는 치료를 통해서 그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흉추뼈도 어저스트먼트 계통을 해서 흉추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장부를 흘러가게 하든 말초에 자극을 줘서 장부가 움직이게 하든 또는 위경락의 흐름을 좋게 해줘서 합니다. 위경락의 흐름 쪽에서 족삼이라는 자리도 자극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 라인에서 중환도 하지만 이 합곡이라는 자리는 위경락이 아닙니다. 대장경락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장경락의 라인보다는 여러분들이 합곡에 자극을 많이 주셔서 장부에 영향을 주죠. 여기는 대장경락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고객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는 하나의 어쩌면 디자이너입니다. 바디를 연출하는 바디의 하나의 스케줄처럼 만들어주는 바디의 몸을 만들어주는 체형적 디자이너죠. 우리가 체형 디자이너라고 부를 수 있는 직업군이죠. 자, 바디를 디자인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는 별로 맞지 않고요. 우리는 체형을 디자이너해주는 하나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소스가 생길 겁니다. 고객을 대할 땐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이고 고객들에게는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그 대답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고객들에게 물어봐야 될 상황들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고객은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술적인 기술적인 요소들을 요구하지만 본인들 스스로 말하는 것을 더 흔쾌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병원에 가시면 의사들에게는 소통을 하고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또는 불편한 상황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관리실에 와서는 본인들의 상황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객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화죠. 소화가 잘 되십니까? 식사를 잘 하십니까? 라는 걸로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배설, 화장실에 잘 가십니까? 라고 얘기해서 배설 계통의 문제를 여쭤봅니다. 세 번째는요, 이분들이 여자분이라면 생리통이나 생리주기와 통증 관계를 설명합니다. 생리통이 배에 오는지, 허리에 오는지, 또는 어떤 부위에서 증상이 생리적 주기에 통증이 오는지도 여쭤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생리통이 올 때는 며칠이 오는지 이것도 여쭤봐야 되고요. 네 번째는 출산력입니다. 자, 자녀를 낳으셨다면 몇 명을 낳으셨고, 자, 이 몇 명이 난 상황에서도 자연분만을 했는지 또는 수술해서 나셨는지 이 과정도 여쭤보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게 여자분들의 자궁의 질환입니다. 남자들은 신의 에너지로 표현하고 여자들은 자궁의 에너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알 수 있는 여기에 자궁의 질환, 근종 또는 난소의 어떤 문제들, 또 자궁을 드러냈다라는 어떤 문제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력과 유산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유산력까지 나왔을 때는요, 유산도 하나의 출산력으로 잡고 케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수기계통에서는. 자, 너무 힘든 집안, 그 자녀가 없는 집안에 손이 귀한 집안에 결혼하신 분이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계류유산으로 한 6번의 연속적인 유산 이후에 아이가 셋이 있다. 자, 이분의 출산력은요, 분명 차트에는 3명이라 쓰지만 우리는 그 분을 고객 관리할 때 항상 9명의 출산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케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근막이 꼬여주는 배꼽 주변의 어떤 문제들, 우리 인체에서 장기를 잡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연관되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물어봐 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분이 현재 질환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전적 요소를 내려왔냐라고 얘기하는 가족력을 여쭤봅니다. 자, 가족력은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친정 부모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친정 부모님이 혈압이나 당뇨나 어떤 질환에 있었다면 가족력에 대한 얘기들도 갖고 미리 준비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그 가족력이 유방암이라 본인의 유방을 절제했다라는 기사도 보게 됐죠. 그런 것처럼 가족력이 중요하고요. 6번 되면요, 과거력. 본인이 과거에 어떤 질환에 고통을 받았는지 어떤 수술을 했는지 그 질환으로 인해서 현재 어떤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과거력을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키와 체중을 물어보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관리실에서는 절대로 몸무게의 체중을 측정을 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을 케어하러 왔던 입장에서 갑자기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냐면 이 케어를 받으면 살이 빠지냐? 살이 빠진다. 막 이런 개념으로 돌변해가지고 이분들은 계속 살을 뺀다. 관리 끝날 때마다 체중계에 올라가서 살이 빠졌니? 안 빠졌니를 계속 그걸로 여러분들의 몸을, 아니야, 여러분들의 능력을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들을 반드시 물어봐서 체중과 키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특이한 상황들, 특이 체질적 요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향에 민감하다 그러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그 공간에 가면 되게 힘들다는 것도 있고, 본인이 어떤 폐쇄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객이 호소할 수 있는 얘기들을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를 만드셔서 이 소화력부터 좀 물어봅니다. 제가 이 차트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업 기수들이나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 차트도 100장 들어있는 거 그 인쇄비만 받고 드리기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만들어서 이러이런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이런 것들을 문진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소화력이 문제가 왔을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한 케어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관리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하고 현장에서 강의하고 지방으로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눈빛과 마음을 봅니다. 진짜 잘 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본인 하시는 일에서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어떤 레벨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론이 철저하게 바탕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상황에 어떤 고객이 와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은 최고의 지식 안에서 최선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과 이론적인 걸 완벽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능력은 여러 가지로 발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옆에 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겠노라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내가 어디 가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답답할 때는 어디 곳에 찾아가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떤 격칙과 규칙과 어떤 그 많은 제약이 있으면 힘듭니다. 일단 그럴 때는 유튜브를 보시면서 제 영상과 얘기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나는 고객들에게 이런 말을 해줄 것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짤 것이고 나는 이런 패턴으로 관리할 거라는 어떤 그림을 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요, 여러분들의 고객에게 주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에 하나의 맥을 집어줄 수 있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니까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멋진 삶이 되시기를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